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3장 강의입니다. Rotational and Vibrational Spectroscopy 제2강이 되겠습니다. 제2강은 일단 저희가 지난 1강에서 그 스펙트로스코피 얘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제2강에서는 Rotational Spectra, 제3강은 뭐 할까요? Vibrational,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Rotational Spectroscop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아토믹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아토믹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익스텐션 하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다이아토믹 몰레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리지드 로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지드 로터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R이 컨스탄트였기 때문에 R에 관한 포텐셜 함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V가 제로인 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DR이 제로이기 때문에 또 역시 우리가 그 라플라시안에도 R 디펜던스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하밀토니안은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 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만 있고,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 알시타 파이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2뮤, 이거 리듀스 매스 썼습니다. 두 개의 로터니까, 여기가 중심이 세게 돌아가는 로터니까 리듀스 매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뮤분의 마이너스 h바이 제곱 델 스퀘어 했는데 델 스퀘어가 r 파트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이 그 리지드 로터 하밀토니안이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 거 이렇게 요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L 스퀘어 오퍼레이터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밀토니안은 2i분의 L 스퀘어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L 스퀘어 우리가 풀었을 때 그거는 물론 이제 L 스퀘어 오퍼레이터 여기 썼습니다. 그것은 이 하밀토니안에 대해서 써주게 되면 L 스퀘어는 답이 어떻게 나오면 L 플러스 H 바이 스퀘어가 아이겐 밸류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퀀텀 넘버를 L 대신에 J를 쓰기로 했습니다. 로테이셔널 퀀텀 넘버.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냥 쓰고요.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그대로 아이겐 펑션이 됩니다. 아이겐 펑션이 되고, EJ가 어떻게 되냐면 EJ가 EI는 원래 있었고요. 위에 것이 J 플러스 H 바죠. 이게 로테이셔널 아까 말한 그 L 스퀘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LL 플러스 1을 JJ 플러스 1만 쓰고 H바이 제곱 해주고 EI로 나눠주면 바로 이 리지드 로터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대로, 이 모형대로 다이아토믹 모레큘. 그러니까 로테이션 하는 동안에 이게 픽스돼 있다 이거죠. 디스턴스가, 결합거리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J를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건 EJ 플러스 1 폴드에 디제너러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 스퀘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LG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J로 써야 되겠죠. 지금은 J 플러스 1개의 H 바이 스퀘어에 해당하는 에너지 레벨을 갖고, 여기에 해당하는 G 컴포넌트가 몇 개 나와요? 2J 플러스 1개의 J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J가 1이었을 경우에는 몇 개? 3개. 그래서 J가 이렇게 1인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JG가 그렇다는 얘기죠. JG에 대한 것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을 앵귤러 모멘텀 리지드 로터 풀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모멘텀 퀀텀 넘버는 마이너스 J에서 플러스 J까지 가는 정수, 그러니까 J가 1이면 3폴드 디제너러시가 있다. 자, 이것이 지난 12장이 되나요? 12장 시메트리 11장. 사실은 리지드 로터는 9장에서 했어요. 예, 처음에 우리가 양자 시작하면서 바로 풀었던 그 리지드 로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 해요. 그렇다는 거 알고, 다시 말해서 로테이셔널 스펙트럴 볼 때는 다이아토믹에는 엘렉트릭 다이폴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다이폴이 있어야지 이 로테이셔널 스펙트럼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폴이 있는데 이 필드 안에서 이 로테이션이 필드의 엘렉트로마그네틱 웹의 에너지, 엘렉트릭 필드와 마듈레이션,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 프리퀀시, 로테이션 프리퀀시하고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프리퀀시하고 매칭이 되면 흡수가 되거나 방출을 하는 거죠. 레저넌스 컨디션이 일어나야지 방출이 됩니다. 그 로테이셔널 텀 밸류라고 하는데 각각의 에너지 레벨에 관한 그 텀, 엘렉트로닉도 그렇게 했었어요. 보어 아톰 쪽에. 예. 텀 밸류를 하려면은 이거를 뭘로 나눈다? HC로 나눠주죠. 그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이게 2i분의 h 바이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j 자체는 j 플러스 1 h 바의 제곱이었어요. 그걸 뭐로 나눴어요? 2i로 나눈 게 원래 에너지 텀이죠. 근데 이걸 hc로 나누래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뉴트위드로 뉴트위드 값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h 제곱으로 하고 4파이의 제곱이 나와야죠. 2파이분의 h가 h바니까 이거 없애주고. 그러니까 이거 다는 8파이 제곱이 나왔고, ic 그냥 썼는데 여기 h제곱이니까 h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8파이 제곱 ic분의 jj 플러스 1 h라고 얻어진 것이 fj 텀 밸류입니다. 로테이셔널 퀀텀 넘버 j, 로테이션 퀀텀 넘버라고 하고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j의 그 항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jj 플러스 1 빼고 요만큼을 우리가 비투이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폰트가 깨져서 이제 사각형으로 나오는데 그거 투이들입니다. 비투이들. 그래서 비투이들을 8파이 IC분의 H를 그냥 콘스탄트로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너지는 비투이들 놓고 JJ 플러스 1로 텀 밸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텀 밸류가 주었으니까 J 이퀄 뭐 1에서 J 이퀄 2 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에너지는 F 텀 2에서 F 텀 1 빼준 그것이 바로 텀 밸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은 엘렉트로닉 바이브레이션 로테이셔널의 프로덕트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려면 이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 값을 봐야 되죠. 트랜지션이 되려면. 그래서 이것을 익스펙테이션 밸류로 구하려면 이거에 스타 붙인 것과 이것과 스타 안 붙인 것들의, 그러니까 바로 요것의 전체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엘렉트로닉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다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나와요. 그래서 엘렉트로닉 먼저 해주면 이해하고 엘렉트로닉을 먼저 해주게 되면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뮤 노트 엘렉트로닉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인테그랄 사이 엘렉트로닉 스타 뮤 사이 엘렉트로닉 d 타우 엘렉트로닉, 이것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을하고 로테이션하고 바이브레이션하고 로테이션하고 이렇게 프로덕트를 만들어 주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또 이제 바이브레이션을도 그 인테그레이트 아웃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로테이셔널 스테이트 J M 프라임 J M 사이에 트랜지션 모먼트가 인테그랄 익스펙테이션 밸류 값이 0이 아니어야 이것이 allowed transition이 돼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0이면 forbidden이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0이 아닌 경우가 언제냐 하면 델타 J, 그러니까 J 프라임하고 J 사이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하나 늘거나 하나 줄거나, 이거는 관찰이 된다. 이게 0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M 값은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관찰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셀렉션 룰이라고 합니다. 셀렉션 룰일 때 선택되는, 관찰되는 이런 뜻이죠.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만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째고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어떤 것이 스펙트럼 라인이 일단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셀렉션 룰이고, 그 스펙트럼이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인텐시티가 좀 얕고 어떤 것은 인텐시티가 높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그것을 흡수하는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이게 강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population, popul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populate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비례하죠. 그래서 인텐시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셀렉션으로서 관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스 에너지 레벨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또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레벨 차이는요, 아까 J 이퀄 1인 상태를 보세요. 뭐 J 이퀄 0인 상태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 2J 플러스 1의 디제너러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는 3개의 레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0이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J 이퀄 2는
5개가 있겠죠. EJ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파퓰레이션이 가능한 상태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 레벨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J 이퀄 0에 대해서는 한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어요. N 이퀄 J 이퀄 1에 대해서는 3개의 스테이트 가능하고, J 이퀄 2일 땐 5개의 스테이트. 즉 J 이퀄 J에서는 EJ 플러스 1의 디제너러시 때문에 EJ 플러스 1의 스테이트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 에너지 스테이트 또는 아이스 에너지 레벨의 프랙션, 전체 몰레큘에서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전체 몰레큘에 대해서 다 합친 거 분의 그거죠. 그래서 이건 스테이트로 말할 때 스테이트 썸을 해주고 에너지 스테이트 하나. 보통 이제 볼츠만 팩터로 얘기하니까 에너지가 2 엡실론 i일 때는 마이너스 KT에 엡실론 붙인 것이 볼츠만 팩터로 그 스테이트에 있어 제로에 대해서 제로 0에 대해서 0스 레벨에 대해서 제로스 레벨에 대해서 분율이 되거든요. 그 전체 분율을 분해 그것이 그 스테이트의 분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스테이트에다 디제너러스를 곱하면 이건 레벨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각 레벨의 썸에 대해서 그 레벨, 그러니까 디제너러스를 곱해야 돼요. 그 레벨의 분율이 되겠다. 이걸 FJ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밑에 있는 그 썸을요, 스테이트 썸이라고 제가 아까 그냥 지나는 말로 했는데, 그 스테이트 썸. 이걸 붙였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트 썸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Q라고 그럽니다. 이건 몰레큘라, 현재는 몰레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이에요. 파티션 펑션. 예. CTION. 예. 파티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계역학에서 종종 자주 보는 바로 그 파티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레벨이 얼만큼 occupied 있는지, occupancy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FJ라는 프랙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 J라고 할 때 로테이셔널 퀀텀 넘버가 J일 때 그 프랙션 로테이션 퀀텀 넘버 J를 갖는 프랙션은 어떻게 나타나냐? EJ 플러스 1, 2에 HCJ, J 플러스 1, B 오버 KT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볼츠만 팩터가 되죠. 전체 파티션 펑션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로테이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촘촘해요. 촘촘하기 때문에 이 보통 KT라고 하는 온도에 대해서 상당히 하이어 레벨도 어퍼 레벨, J가 큰 숫자도 occupy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HD를 하면 이건 뭐가 작겠어요? 이거 I 작거든요. CO 그럼 I가 크죠. 그래서 이게 2I분의 J 플러스 1 H바의 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 같잖아요. 이게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커지죠. 이게 클수록 간격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100K, 300K, 700K 할 동안에 그 100K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퓰레이션이 제일 낮은 데가 많고 300K가 되면 좀 첫 번째 J 이퀄 1이 좀 많아지고 700K가 되면 J 이퀄 1, J 이퀄 2, J 이퀄 3 등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분포를 보이는 데에 비해서 이 I가 큰 CO 같은 경우는 100K, 300K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10이나 10, 8, 6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들은 제로스 레벨이 아니라 상당히 J값이 큰 레벨들이 많이 파퓰레이트 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그림을 보면 J 이퀄 0일 때 뭐 제로라고 그래요. 에너지를. 그 다음에 J 이퀄 1일 때 2B만큼 높아져요. 그 다음에 2일 때 여기서 4B만큼 6B가 되고 또 6B 되면서 12B가 되고 20B가 되고 베타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퀀텀 넘버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거 왜 그러겠어요? J 플러스 1 H바의 제곱의 에너지 레벨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일 경우는 0이죠. 1일 경우는 2죠. 2일 경우는 2 곱하기 3에서 6이죠. 그렇죠? 3일 경우는 3 곱하기 4에서 10이죠. 4일 경우 4 곱하기 5에서 20이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간격은 여기서 2B예요. 여기서 4B예요. 여기서 6B고 여기서 8B가 간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테이션 스펙트럼 쭉 찍어보면 여기서 여기 트랜지션 되죠. 여기서 여기 트랜지션 되죠. 여기서 여기 트랜지션 되죠. 왜? 플러스 1이니까 다 되거든요. 그것들이 쭉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이것이 2B에서 관찰이 됐어요. 다음 어디서 관찰될게? 4B에서 관찰이 되겠죠. 여기 나타나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어디서 관찰이? 6B에서 관찰이 되겠죠. 이건 어디서 관찰이 돼요? 8B에서 관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J 이퀄 0 트랜지션이 이거고 J 이퀄 1 트랜지션이 이거고 J 이퀄 2 트랜지션이 여기 나타나고 J 이퀄 3 트랜지션이 여기 나타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로테이셔널 스펙트럼은 등간격으로 나타나요. 각각 이게 그러나 트랜지션 하나당이죠. 바이브레이션은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저번에 구장에서 할 적에 그거는 선이 하나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제 간격이 2분의 1 H누 플러스 누의 H누니까 그 간격은 H누가 간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관찰이 안 됐던 바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텀 밸류로서 차이로서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 트랜지션 프리퀀시는 J에서 J 플러스 1 갈 때는 J 플러스 1 텀 밸류에서 J 텀 밸류를 빼주게 되죠. J 플러스 1이니까 J 플러스 1, J 플러스 2가 되겠고 J니까 JJ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차이를 내니까 2B에 J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B가 이 간격이 되는 겁니다. J는 0서부터 가요. 그러니까 0일 때는 2B에서 나타나고 1일 때는 4B에서 나타나고 2일 때는 여기 6B에서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데 우리가 이게 리지드 로트하고 똑같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R0 콘스탄트인데 이게 빨리 돈다는 거예요. 로테이션이 빨라지면 즉 로테이션 퀀텀 넘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센트리퓨저 포스가 작용해서 본드 랭스가 약간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있는 효과가 있어요. 퀀텀 이펙트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보면 센트리퓨절 디스토션 콘스탄트를 D2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D2들을 넣어서 J 값의 텀 밸류를 구해주면 보통 원래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에너지 레벨이 촘촘해지겠죠. 빨리 돌 때 R이 커지니까 R이 어디 들어가요? I가 뮤 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이 커지니까 I가 이 R이 커지니까 I가 커지죠. 커지니까 실제로 위에 있는 레벨은 줄어들겠죠. 에너지 레벨 간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로 부서졌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업섭션 J에서 J 플러스 1 가는 건 텀 밸류를 구해주면 아까 건 이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이 계산을 잘해서 두면 4D가 되고 4T 트위들이 붙어야겠죠. J 플러스 1에 3승이 됩니다. 6골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럴 분석을 이것을 참고해서 스펙트럴 라인이 로테이션 스펙트럴 라인이 쭉 나오면 그 간격을 재보고 간격 차이가 좀 나는 간격 차이에서 이것까지 센트리퓨절 디스토션이 얼마인지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해봤는데 이거 단골로 나오는 분자 H, C에 35, HCl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셔널 스펙트럴 보니까 퓨어 로테이셔널 스펙트럴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3승이 된다. 이건 뭘까요? 이게 4D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이 2B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런 관계를 얻었는데 인터뉴클리어 디스턴스를 알아내고 센트리퓨저 콘스탄트. 그러니까 이거 뭐 4로 나누면 바로 나오겠나요? 그래서 이걸 4로 나누니까 센트리퓨저 콘스탄트는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인터뉴클리어 디스턴스. 다시 말해서 본드 랭스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드 랭스를 구해야 되는데 B 값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이거가 20.794가 10.397이 됐어요. 그것을 뭐하고 같이 냐면 이거하고 놓죠. 원래 이건데 i가 뮤 r 제곱이에요. 그럼 뮤를 구해야 되니까 뮤는 m1 플러스 m2분의 m1 m2죠. m1 그러니까 h 35 cl 이거예요. 이건 더한 거. 그리고 이때 뭐 프로톤이든 뉴트론 그러니까 AMU 킬로그램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센트리퓨저 리듀스드 매스가 리듀스드 매스 여기다 집어넣고 B 값은 아까 이거 반으로 나눈 거. 자,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에서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이걸 위로 빼고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값들 다 집어넣었더니 다 정리하면 129 피코미터. 그러니까 HCl 본드 디스턴스가 129 피코미터 이렇게 되는 1.20 스트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다이아토믹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다 알아본 것 같고요. 뭐, 그 이상도 있겠지만, 폴리아토믹 몰레큘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아토믹 모레큘 하려니까 보통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mr제곱, 뮤 r제곱이었어요. 저기 하나밖에 없어요. 로테이션 하나가 있을 때. 그런데 그러니까 다이아토믹 모레큘, 폴리아토믹 모레큘 되니까 많아지죠. 사실 다이아토믹도 2개로 나왔어야 되는데 리듀스드 매스를 썼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뮤 r제곱 했던 겁니다. 원래는 m1 r1제곱 플러스 m2 r2제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투바디 프로블럼, 싱글 바디 프로블럼 만들었던 건데 이제 n바디 프로블럼이 됐어요. 그래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그냥 각각의 코오디네이트 스퀘어하고 각각의 질량 원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컴포넌트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서 x방향 성분만 x축에 대해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해요. 그러면 x는 제로죠. x축에 대해서 했으니까. x는 생각을 못해요. 그 대신 몸은 y하고 z축, z 코오디네이트로만 만들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X 성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Y 성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X하고 G만 하겠죠. 그다음에 G 방향은 X하고 Y만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각 방향으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X 방향, Y 방향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이거는 반대 이렇게 이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로 합니다. 그다음에 YZX도 YX 이렇게 하겠죠. 이건 같은 거네요, 진짜 X, Y는. 자, 이런 식으로 X, Y, YX 같은 거고요. X, Y YZ, GX 이런 식으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쭉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프린시플 액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액시스를 잘 조정을 해서 X, Y, Z를 만들면 나머지 크로스 프로덕트가 안 나타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프린시플 액시스라고 합니다. 이 프린시플 액시스로 해놓고요. 그래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구하죠. 그래서 IX, IY, IG. 근데 사실 우리가 분자가 무슨 XYZ 코오디네이트 방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X, IY, IG를 구해도 제일 작은 거, 다음 큰 거, 다음 큰 거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프린시플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프린시플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IA가 제일 작은 거고 IB가 그 다음이고 IC가 제일 큰 거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3개가 나옵니다. 프린시플 액시스를 맞춰놓고 했을 때. 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우리가 폴리아토믹 모레큘을 보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IA는 일단 0이에요. 직선형 분자. 네. 그리고 IB하고 IC가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거? HCN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IA, IB, IC가 전부 다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스페리컬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CH4, SF6 완전히 구대칭이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스페리컬이라고 그러고 이게 탑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 꼭대기란 거 아닙니다. 사실 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 그 팽이 이게 지금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잘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그림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이거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심을 박죠. 그래서 이거 돌리게 해주면 팽이 이렇게 좀 이펙트도 주고 팽이 이걸 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냥 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페리컬 탑, 스페리컬 팽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스페리컬 탑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두 개 큰 게 같고 작은 게 달라요. 이런 거는 프롤레이티드 시메트릭 탑, 시메트릭 탑인데 프롤레이티드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C가 형태, C가 형태라고 보통 그래요. C가 여러분 담배 형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CHCl, CH3Cl. 그래서 C가 있고 H가 있고 그 큰 게 여기 CL이 있다. 이런 거, 이런 타입을 우리가 길쭉한 거, 이런 걸 우리가 프롤레이티드 시메트릭 탑. 벤젠은 어떻게 되나요? 벤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도너스 길게 크죠. 이쪽 방향이.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작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벤젠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튜브처럼 이렇게 원반처럼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이 작은 게 큰 게 하나가 있고 작은 게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이 축하고 이렇게 된 축으로 봤을 때가 작고 이렇게 이축 그 위에서 아래 이축이 큰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블레이티드 시메트릭 탑이라고 합니다. 벤젠의 대표적인 분자고요. 이 전부 다 다른 거 이걸 에이시메트릭 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마다 그 에너지 레벨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통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었어요. 원래 에너지, 로테이션 에너지가. 그래서 2I분의 I 오메가 제곱인데 이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같죠. 여기서 2I분의 L 스퀘어가 원래 이제 로테이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각 컴포넌트로 하면은 이 IXX분의 LX 스퀘어, 이 IYY분의 LY 스퀘어, 이 IZZ분의 LG 스퀘어라고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에너지를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스페리컬 탑부터 하겠습니다. 스페리컬 탑은 다 같죠. 그러니까 이거 다 I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고, 이거 전체고요. 그래서 2I분의 JJ 플러스 HY 제곱. 이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자,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스페리컬, 그러니까 다이아토믹은 그거 하나, 사실 다이아토믹은 이걸로 한 거예요. 그래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제곱이 그냥 전체 제곱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그냥 나왔던 겁니다. 다이아토믹도. 그래서 스페리컬 탑, 리니어, 여태까지 뭐 더 이상 늘어나는 게 없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시메트릭 탑이에요. 시메트릭 탑은 오블레이트든 프롤레이트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두 개가 같은 점에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개 같은 거를 우리가 퍼펜디큘러한 거, 이 하나 떨어진 걸 평행한 거 이렇게 두 성분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지금 폰트가 깨져서 제가 이번엔 쓰고서 지우질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행한 성분으로 보고 사실 반대로 된 것 같으네요. 이게 평행한 성분으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지우면 이걸 수직한 성분으로 보고 평행한 성분으로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성분 것분의 LX, LY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수직한 성분의 LX, LY 했어요. 평행한 성분분의 LG 스퀘어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통분을 해주려니까 이걸 더해줬고 빼줬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앞에 거 정리하면은 L 스퀘어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분수식이 써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거 제가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서 다시 여기다가 써드리면,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로테이션 에너지로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거는 원래는 LG 스퀘어에 대한 퀀텀 넘버가 뭐였더라? M이었죠. 근데 여기선 K 스퀘어로 났습니다. 이게 스퀘어로 나오니까 원래 M 스퀘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건 똑같습니다. J는 0, 1, 2 이렇게 가는 거, K는 0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 정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전체 이걸 HC로 나눠야지 이제 베타 투이들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앞에 거를 A 투이들, 뒤에 거를 B 투이들 이렇게 놨어요. 사실은 같은 거니까. 예,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놨어요. 그렇게 놓으니까 B2들 값은 이렇게 됐고 A2들 값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 컨스탄트를 결정을 해놓고 이 컨스탄트를 결정해놓고 J 값과 K 값에 대해서 에너지 갭, 에너지 레벨 디퍼런스를 계산해서 이제 스펙트라, 로테이셔널 스펙트라를 해석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셀렉션 룰은 이제 여기서도 J는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K는 0. 이것이 이제 폴리아토믹 몰레큘의 셀렉션 룰이 되겠습니다. 자, 폴리아토믹 몰레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메트릭 탑, 이건 프롤레이티드, 오블레이티드, 그 앞에 배웠던 게 스페리컬 탑, 그리고 리니어 몰레큘, 그리고 이제 에이시메트릭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자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